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승인과 단순 승인 그리고 상속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상속 폭의 한정 승인은 1019조에 따라서 사망을 하면 3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아버님이 생전에 어떤 부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고 쭉 시간이 지나서 부채가 없는 걸로 알고 협의 분할을 하고 해서 상속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눠 가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상속인들이 지내고 있는 중에 채권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나타나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그럼 상속폭이 한정승이나 우리고 갚으란 얘기냐? 채권자가 물어봅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이 상속폭에 했냐? 안 했다. 우리 몰랐으니까. 왜? 우리가 알기로 여기는 재산이 부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그러면 1019조 1항에 따라서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곧 단순 승인한 거다. 단순 승인했기 때문에 모든 부채를 다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부채를 다 갚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거 너무 부당하다. 결국 이런 얘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 소원을 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한테 부당하다. 그래서 결국은 나온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조항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특별 한정 승인은 어떤 거냐? 사망을 합니다. 3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원래 이 한정승인, 이 상속 포기 전에 상속세를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단순 승인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채무가 나옵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입니다. 채무가 나온 게 10억입니다. 많겠죠? 이렇게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한정 승인은 일반 한정 승인과 달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구 조건이. 첫 번째, 한정 승인은 3개월 안에 하면 되겠죠. 3개월은 뭘로 증명하냐?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조건이, 첫 번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채무가 1억인데 재산이 2억이다. 그러면 갚으면 됩니다. 특별한 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여기는 채무가 더 많은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채무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3개월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채무가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채무가 더 많아야만이 특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승인 신청자가 상속인이 신청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수치화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그냥 뭐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정승인은 이 재산이 얼마짜리다 이거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은 얼마다,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가격은 얼마다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겠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KB국민은행에 일반 평균가를 하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뭐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에서 때로는 공시지가로 안 되니까 시세를 적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모든 걸 수치화해야 된다. 그래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걸 안날을 내가 언제 알았느냐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의 문제죠. 통상은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 소장이 옵니다. 이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등기가 온다. 이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뭐 소장이나 어떤 등기 촉구서, 세무서에 체납통지서 이런 거 갖고 이제 이날 알았다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융권에서 이 과다한 부채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이제 딱 이 안날로부터 3개월, 요 온날로부터 3개월 딱 되는 날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판사님은 저희가 이제 통지 받은 거 뭐 이런 거를 제출했는데 그거까지 인정 못 하셔가지고 마침 그때 의뢰인분이 그 통화한 거를 녹취를 해놨습니다. 그 녹취록을 제출해서 이 3개월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 특별한 형식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 안 좋네요. 이렇게 쓰면 사망하죠. 3개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채가 나오고 여기서 특별한 증승을 신청합니다. 3개월이죠. 여기서부터 또 3개월. 당연히 처분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같은 경우는 처분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다 합니다. 따라서 그 상속포기 전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에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 승인이 된다. 이 조항은 특별한정승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하게 신청한 이후에 그 채권자들한테 심판문을 받아서 배당을 해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한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좀 신문 공고나 이런 일반 한정승인의 절차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반 한정승인은 상속 심판문 받아서 신문 공고하고 두 달 후에 기다렸다가 채권자한테 내용 증명에 통지를 하고 배당표 작성을 해서 배당하면 이제 끝나게 되죠. 상속재산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과연 이 특별한 정승이 들어왔을 때 그 청산 절차를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한정승의 절차를 준용을 해서 그 신문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반 한정승인과 다른 특별 한정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특별 한정승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언제 알았느냐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그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하실 때 첨부하고 그거를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한정승인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